그 질문은 끊어지지 않는 폭풍우 구름처럼 무겁고 끈질기게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애썼던 무언가를 풀어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 그것은 단순한 음절 이상의 무게를 지닌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단어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겨우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결혼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파탄이 났고, 우리 둘 다 완전히 직면하지 못한 비밀과 거짓말의 파편을 남겼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일이 아니라고, 부모님의 실수는 부모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맞은편에 앉은 알렉스의 눈빛이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답을 찾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즉 우리가 분열된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앞으로 몸을 숙여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양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는 감정이 북받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모든 싸움, 서로 말하지 않았던 것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그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심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랑 혹은 사랑으로 대체되는 것이 항상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체념,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분노. 어렸을 때도 표면 아래 균열을 감지하긴 했지만 감히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알렉스가 여기 와서 과거를 마주하게 되자 그 균열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혀끝에서 쓴맛이 느껴졌지만 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얘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겠어? 알렉스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지내죠. 그게 진짜라는 뜻은 아니죠. 그의 냉소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운 곳에 와 닿았기 때문에 따끔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내가 사랑과 가족에 대해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토대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고 작은 압력에도 무너질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창문에 계속 부딪혔고 그 리듬이 우리 사이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제 손을 툭툭 쳤습니다. 그 접촉은 찰나적이고 우연한 것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불꽃이 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혹시 이걸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글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요? 다시 시작하다니. 그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고 심지어 우스워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연약함, 어깨의 긴장감 등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의 빗줄기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후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더 깊고 심오한 무언가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용서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연약하고 잠정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쉬워졌습니다. 우리는 읽었던 책, 가본 곳, 잊고 지냈던 추억 등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시작한 일의 무게가 폭풍 후 천둥의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렉스가 제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다락방은 잊혀진 기억의 타임캡슐이었고 먼지 쌓인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파편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함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사진첩을 훑어보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페이지를 넘기고 젊은 시절의 스냅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책 속에 꽂혀있던 빛바랜 편지들은 침묵으로 골마터진 부모님 사이의 다툼, 알렉스와 제가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깨진 약속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스는 불신의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이건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친필로 쓴 아버지에게 보내는 용서를 구하는 편지 한 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글은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하고 처절하며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를 키운 불가침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결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을 만한 곳에 잉크가 번져있는 페이지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마침내 속삭였다.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죠. 알렉스는 손을 살짝 떨며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알렉스가 손을 뻗어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찰나적이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 무시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조정하는 척하며 재빨리 손을 떼었지만 불꽃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무언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늦은 밤 몇 시간 동안 진실의 조각을 맞춰가며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스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대화 중 알렉스의 웃음소리는 이질적이면서도 위로가 되었고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가 나눴을 유대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지애의 이면에는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시선에는 열기가 있었고 같은 책을 만지거나 차 한 잔을 건네다가 우연히 손이 스칠 때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손이 닿을 때마다 맥박이 뛰었지만 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을 발견하는 강렬함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알렉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망설이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면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자랐다면, 우리가 더 가까워졌을까요?
그 질문은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함축적인 의미로 가득 찬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침을 삼켰다. 아마도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죠. 한참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큰 소리로 터지면서 정적을 깼어요.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알렉스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감정이 가득 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묶는 것은 가족 간의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사이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호기심과 관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파경에 대한 모든 폭로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고 부모님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 가장자리를 갉아먹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었는지 알렉스의 따뜻한 존재에 기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밖의 폭풍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을 반영했고 천둥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 속 혼란이 메아리 쳤습니다. 촛불은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그 빛은 벽에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리의 무언의 긴장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저를 떼어내라고 소리치는데도 알렉스의 존재가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가 놀리는 듯한 어조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제가 정확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에 닿았을 때 맥박이 빨라졌고 무시할 수 없는 전율이 제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취하는 것 같았고 끔찍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제가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으며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거나 저항하기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 키스는 급박하고 절박했으며 우리가 억누르려고 애썼던 모든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나는 그의 따스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폭풍, 비밀, 경계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갈망했던 순간에 사로잡힌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빨리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머무는 순간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그는 내 이복동생이었고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넘지 말라고 배웠던 모든 선을 넘은 것이었죠. 저는 숨을 가쁜 숨으로 몰아쉬며 갑작스럽게 그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나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속삭였다. 알렉스는 움직이지 않고 내 시선만 고정했다. 그래요? 그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아니면 그냥 복잡한 건가요? 복잡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더군요. 모든 본능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연약함, 여전히 내 손 근처를 맴도는 그의 손길을 보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잘못됐어요. 누구한테요? 알렉스는 이제 거의 방어적인 어조로
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회? 우리가 느끼는 거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저는 필사적으로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꼈나요? 사랑이었나요? 욕망? 아니면 수년간의 해결되지 않은 긴장과 고통의 공유로 인한 두 가지의 뒤틀린 혼합물일까요? 전 몰랐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면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그냥 놔두면 우릴 파괴할 거예요. 알렉스가 다시 내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아니면 우릴 구할 수도 있겠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무겁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고 우리가 느낀 것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또 다른 부분, 즉 이성적이고 두려운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우리 둘 중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큰 판돈이 걸린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촛불이 우리 사이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직은 아니죠. 어쩌면 영원히. 그 점이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냥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소음에 대한 불만이나 경계 분쟁으로 화가 난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돌을 집어들고 쪽지를 펼쳤을 때 마치 경고하듯 삐뚤빼뚤한 필체로 쓰여진 쪽지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깊이 파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알렉스가 제 옆에 서서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인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모님의 과거를 파헤치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물 파손이 드물지 않았고 어쩌면 그 쪽지는 우리를 겁주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상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상대방의 희미한 숨소리 외에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것을 발견했을 때쯤에는 두려움이 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 밤 저는 부엌 한가운데를 서성이며 말했고 알렉스는 팔짱을 낀 채 카운터에 기대어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알렉스의 말투에는 분노는 없었고 지친 기색만 역력했습니다. 누구든 우리가 누군지 알 거예요. 살아.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덜 숨막히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루판의 삐걱거리는 소리, 커튼 밖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잠을 덜 자고 모든 소리에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력한 기분이 들어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위협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취약한 순간에 알렉스는 제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고 있는 알렉스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겨낼 거야. 논리적으로 우리가 패배했다고 외칠 때에도 그의 자신감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관문에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라는 또 다른 암호 같은 메시지를 발견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렉스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남긴 비밀이 무엇이든, 그들이 만든 혼란이 무엇이든,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잖아요. 그의 말은 저에게 생명줄처럼 다가와 패닉의 끝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협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위안을 얻으며 아버지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가족 간의 충성심과 더 깊은 무언가 사이의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스치는 눈빛 하나, 찰나의 손길 하나에도 무언의 약속, 우리 둘 중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약속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위해 싸웠나요? 유험이 고조되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집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알렉스가 제 팔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기며 제 귀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내 옆에 있어.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곁을 떠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뿐 아니라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강렬함 때문에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필요 이상으로 내 허리에 오래 머물렀고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손길에서 발산되는 열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알렉스,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한 겉모습 아래 혼란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밖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두려움이 이제는 우리를 더 가깝게 묶어주었고 우리 관계의 연약한 구조의 신뢰와 다른 무언가를 엮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뒤의 숲은 항상 저에게 조용한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과 꺾이는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게를 증폭시키며 긴장감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렉스와 저는 차가운 밤 공기에 숨결이 보일 정도로 나란히 서 있었는데 한때 믿었던 우리 둘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가족 친구가 갇힌 동물처럼 우리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 사이를 사납게 오가며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는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침을 뱉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부모님의 명성, 가족의 유산, 모든 것이 망가질 거라고요. 그의 말이 새삼스러워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강조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수년 동안 정직을 대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가족을 찢어놓은 비밀을 묻어두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로 위기에 직면한 그는 그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고 심지어 우리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앞에 살짝 다가와 몸을 방패 삼아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자세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제스처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보호하려는 행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가 저에 관해서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해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혼돈을 뚫고 나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반박할 방법을 찾으려는 듯 거친 눈빛으로 머뭇거렸지만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뚫고 들려오자 남자의 결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패배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추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리는 그를 끌고 가는 동안 저는 무릎을 꿇을 뻔할 정도로 강력한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동안 알렉스는 제 곁을 지켰고 우리가 밝혀낸 모든 사실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의 존재는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차가 마침내 진입로를 따라 사라지고 밤의 고요함 속에 우리만 남았을 때 숲에는 으스스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지 않고 무겁고 말하지 못한 감정과 답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파 속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서로를 살갑게 대하던 시절은 마치 평생 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렉스는 단순한 외붓동생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현실이 다가오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알렉스가 희미한 불빛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요? 그는 머뭇거리며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제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었고 우리가 겪은 일의 엄청난 무게가 폭풍우처럼 우리 사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아래에는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겨우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급하게 숨을 내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알아낼 것입니다. 함께요. 그의 말은 저에게 위로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가족과 우리 자신에 대해 밝혀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그늘에 서 있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마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안정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나란히 함께한다면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이슬에 젖은 풀의 희미한 향기와 새로운 날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우리를 이 순간에 이르게 한 모든 것에 무게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와의 대면은 해결이자 시작처럼 느껴졌고 한 장이 끝났지만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와 우리 사이에 깨지기 쉬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두려움, 즉 앞으로 닥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알렉스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쓰여진 답을 찾으려는 듯 부드럽고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알렉스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끝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그 흐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생각과 너무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밀, 위협, 묻히기를 거부하는 진실 등 우리가 견뎌온 모든 혼돈 속에서 알렉스는 지금까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상수 같은 존재가 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저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위협할 때 저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끈과도 같았죠.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안에도 현실은 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관계를 추구하고 가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에는 무언의 규칙, 엄격한 규칙이 있었고 우리는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미 분열된 우리 가족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죄책감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면서 햇빛이 턱에 희미한 수염을 비추는 모습,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내 손 근처를 맴도는 모습, 나를 응시하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력이나 편안함, 친숙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공유된 역사와 고통과 생존의 뿌리를 둔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마침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아직 완전히 느끼지 못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만 소리 내어 말하니 왠지 모르게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알렉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제 손가락에 대고 부드럽게 꼬아주었습니다. 함께요. 그는 아직 우리 사이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단순한 대답에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함께.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말 같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부의 세상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할 도전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요.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융잉거리는 소리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 사이에 펼쳐진 고요한 강렬함에 비해 무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알렉스가 침묵을 깼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신중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할지도 몰라요. 알아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요.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휘어지며 미소를 지었는데 눈에는 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아니요. 그가 동의했다. 안 그래요? 해가 하늘 높이 떠올라 마당에 황금빛 빛을 들이우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 항상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대감은 불 속에서 형성되고 시간의 시험을 거치며 생존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경계를 초월합니다. 알렉스와 제가 공유한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르죠. 적어도 지금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사랑은 항상 단순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알렉스와 저는 불확실한 미래의 벼랑 끝에 서면서 어떤 연결은 논리를 초월한다는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은 것, 즉 원초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유대감은 단순히 혈연이나 공유된 역사 때문이 아니라 생존과 신뢰, 그리고 함께 지옥을 겪었고 그로 인해 더 강해졌다는 조용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비밀과 거짓, 고통으로 그늘져 있었고 때로는 우리 둘 중 누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고통이 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그림자가 우리 사이에 거의 파괴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었던 상처가 오히려 우리 둘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순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잔인한 진실을 속삭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질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한 번에 다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신중하게. 우리는 부모님이 묻어두었던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회적 판단의 무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서 발견한 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때때로 연약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게도 몰랐던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던 중 알렉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후회할까 봐 걱정된 적 없어요? 언젠가? 저는 고개를 돌려 희미해지는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가 없는 삶, 즉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가족적 유대감으로만 묶여있는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요. 마침내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위험 등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제가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희망.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았고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과 얽히며 제게는 제2의 본능이 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중얼거렸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랑이란 완벽함도 안전도 아닌 회복력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부서진 조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잔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와 세상을 조용히 감싸고 있을 때 저는 알렉스에게 몸을 기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광활한 어둠을 뚫고 작은 빗줄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상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전히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죠.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마주하는 한, 논리와 관습을 거스르는 연결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유대감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랑은 싸워야 할 가치가 있거든요. 저희는요, 우리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